우리 집안의 모든 공간들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싱크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싱크대 주변에 이것이 있거나 싱크대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넣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우환과 더 많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이 영상 속에 담겨 있는 것들만 그대로 끝까지 천천히 보시고 삶에 적용을 하신다면은 분명 맡겼던 돈줄이 풀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동양의 오랜 고전인 식경을 보게 되면은요, 음식 유절 기거 유상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전 오래도록 건강을 지키고 밝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항상 절도가 있으셨고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항상 규칙적이고 바른 습을 이어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다 근본된 이치가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풍수의 이치, 자연의 이치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주방에 싱크대 옆에 이것들 둔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겠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큰 일들,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작은 마음과 행동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만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싱크대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면이나 밥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라면 찌끄러기라든지 밥 먹고 나서 그 밥그릇 안에 있던 이런 밥톨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또 모이게 되면은 싱크대를 막게 됩니다. 이 면이나 밥 같은 경우에는 끈끈한 전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게 흘려버리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싱크대 밑에 이제 배수구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수도관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뭉쳐가지고 막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가능하면은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라고 하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가 담겨 있는 이거를 깨끗하게 이제 비닐이라든지 음식물 처리하는 데다가 잘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수구를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막 비워버려가지고 배수구 내려가면은 그게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이 고춧가루 역시나 이것이 물과 만나면은 끈적끈적해지게 돼버리고요. 이게 뭉쳐져가지고 배수구를 막게 됩니다. 또한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추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액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흘려버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 밑에 물과 같이 섞여버려가지고 하수구를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고춧가루는 몰랐던 사실인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저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밀가루죠. 이 밀가루도 고춧가루랑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그냥 가루라고 해서 막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고요.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밀가루든 부침가루든 튀김가루든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은 음식물 쓰레기에 같이 해서 그렇게 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커피 찌꺼기죠. 이 찌꺼기 자체를 이제 말려가지고 또 탈취제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필터 자체를 그냥 바로 물에다가 이렇게 싱크대에 쉬쉬쉬 해가지고 그냥 물에 섞여가지고 버리도록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잘 말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반 쓰레기로 해서 버리는 게 그게 맞습니다. 커피 자체에서 나오는 그 기름 때문에 응고가 돼가지고 흡착이 돼서 배수구를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꼭 커피를 드셨다면은 맛있게 드신 만큼 또 뒷정리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름이죠.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액체다 보니까 무심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요. 기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기름은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버리셔야 됩니다.
뭐 요즘은 화학 성분을 넣어서 응고시켜 가지고 바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기름도 같이 이렇게 무심코 흘려 버리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름은 잘 모으시고 그다음에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설거지를 하시면 되니깐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바로 약입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큰 그런 나쁜 성분 중에 하나인 거죠. 내 몸에 들어가면 약이 되지만은 내 몸 밖에 무심코 버리게 됐을 때는 이거는 화학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게 결국 다 돌고 도는 거죠. 내가 뭔가 나쁘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행동도 그렇고 운의 작용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약 또한 내가 무심코 이렇게 버린다는 거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을 더럽히게 되고 그 거기에서 나는 식물과 공기를 내가 마시는 거기 때문에 약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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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로는요. 바로 아이스팩이죠. 요즘 뭐 포장을 원체 많이 하고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집에 넘쳐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팩 안에 어떤 물질들, 그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것 말고 이제 환경오염 때문에 그냥 물로만 채워진 아이스팩들이 있습니다. 뭐 물로 채워진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잘라가지고 물만 따라 버리고 비닐은 또 비닐대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되지만은 그것 말고 그 화학 제품이 들어있는 그런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렇게 흘려버리시면 안 되고 거기 아마 표면에도 적혀 있을 겁니다. 일반 쓰레기로 그렇게 버려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스팩 쓰실 분들은 다시 재활용하시고 버리실 때도 딱 정해진 방법대로 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 바로 행주입니다. 여러분들 행주 당연히 다 있으시죠? 이 행주 늘 항상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욕실 풍수에 있어서 수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욕실에서의 수건처럼 주방 싱크대 주변의 행주 역시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치워야 되죠? 바로 깨끗한 것으로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 음식과 관련된 것, 우리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행주를 빨고 난 이후에 물기가 머금어져 있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세균이 자라나게 되는 온상지가 되는 거니까 물기를 잘 빼주시고 깨끗하게 잘 말리신 다음에 사용하는 게 정말로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 자체가 없는 것, 무균 상태인 건데 이렇게 하려면은 자주자주 삶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삶으실 때 잘 아시겠지만은 베이킹소다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삶아 주시고요. 그리고 물이 끓어오를 수 있으니까 작은 돌멩이 정도 하나 넣어 주시면은 쉽게 끓어 넘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이상적이기도 하죠. 설령 매일 집에 계시는 주부라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삶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게 즐거우신 분들은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도 대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바쁘시고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방법은 자주자주 교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생각하자면은 자원 자체를 아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본질적으로 너무 낭비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행주 역시나 교체시켜줘야 되는 물품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오래오래 사용하진 마시고요. 음식물이 많이 배었더라든지 떨어졌다라든지 하면은 버려주시고 또 깨끗한 행주를 구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위생과 집안의 운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수세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실 텐데요. 이 수세미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요. 이 항상 젖어 있는 수세미 속에는 무려 70만 마리, 70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요, 우리 집안의 많은 공간과 물건들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수세미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0만 마리의 세균 중에서도 우리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포도상 구균이 정말로 서식하기 좋은 그런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행주만큼 더 잘 관리하셔야겠죠.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이 수세미였지만은 이 내용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세미는 어떻게 하면 좋냐? 행주랑 같이 삶아버릴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같이 삶으시면 안 되고요. 수세미도 자주 소독을 해주신다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있는 이 볼에다가 물과 수세미를 넣고 전자레인지 한 2, 3분만 돌리게 되면은 세균이 싹 말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연구해 봤는데, 이 수세미를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고 나니까 세균의 99%가 박멸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몸에 해로운 균 중에 하나인 이 대장균도 전자레인지 한 30초 정도만 지나니까 사라지더라라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도 존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행주뿐만 아니라 수세미까지도 이렇게 쉽게 잘 관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개수대안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까 제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집안 창문만 닫는다라고 해서 외부와 단절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집안에서 외부 다른 집들과 연결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수대 혹은 변기 그리고 우수관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집에서 흘러내려오는 나쁜 것들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개수대라고 해서요, 정말 더러운 공간, 그래서 손도 대지 않는 분들 간혹 계시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곧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집안에 있는 많은 나쁜 운들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쓰레기와 관련된 영상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내가 쓰레기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수대도 더러운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도 역시나 우리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바로바로 국그릇, 밥그릇 설거지하는 것처럼 개수대도 계속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닦아주시면은 곰팡이 필릴 여러 가지 물때라든지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가지고 악취가 나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소중한 공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고요. 개수대 주변에 코팅이 벗겨졌다라든지 아예 이제 음식물 색깔이 배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교체하실 때가 된 겁니다. 코팅지 벗겨져도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역시나 교체 금방 해주시고요.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간혹 그릇이나 수저를 닦을 때 쓰는 이 수세미를 그대로 개수대까지 쓰는 분들 정말 가끔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가 풍수에 있어서 집안의 여러 가지 공간을 나누고 그 공간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따로 있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복도를 쓸어 담는 이 빗자루를 가지고 안방 침대 위까지 쓸어 담는 것과 같은 게 수세미 하나를 가지고 싱크대 개수대까지 청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깔끔하신 분들은 잘 구분하시겠지만은 별도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설거지하는 용도 그리고 개수대를 닦는 용도 이렇게 하셔야지 현실적인 위생에도 좋고 여러분들 주방의 운에도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현장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방 싱크대와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사하시기 전에는 주방에 뭘 수리를 하시든 괜찮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 그러니까 이삿날을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집과의 인연이 맺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수리를 하시고 리모델링을 하시고 식기세척기를 달고 가스레인지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입주한 이후에는 이 주방에 손을 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하나 전해져 오죠.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쉽게 망한다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집과 관련돼서 손재주 좋으신 이런 아버님들 계셨는데 이런 아버님들이 똑딱똑딱똑딱 그때그때 집을 바꾸고 고치고 수리하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 잘못된 날에 건드려가지고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벌어진 것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처럼 집안에 뭔가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고 또한 무서운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입주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주방에 식기세척기를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집안의 방향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택일도 정확하게 하셔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 떠돌아다니는 거 막 이날 택일해서 셀프로 택일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만 믿고 수리하셔가지고 괜히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마시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을 선택하셔가지고 수리 여부 그리고 택일까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식기 건조대 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음식을 먹었던 식기가 깨끗해지는 공간인 이 식기 건조대. 하지만 우리가 그 식기 건조대 밑만큼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물이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대리석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얼로 곰팡이 올록 혹은 식기 건조대의 쇠와 함께 맞닿아서 그 녹이 쓸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요즘 돈이 왜 자꾸 나가냐라고 너무 주변 분들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 식기 건조대 밑에 한번 들춰보셔가지고 아, 이것이 내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구멍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집안에 많은 재물운이 모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양념통의 바닥입니다. 요리를 하시다 보면은 양념을 쓰시게 되고 이 양념통 밑으로 옆에 썼던 양념이 쪼로로 흘러내려와서 바닥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닦지 않다 보면은 당연히 양념통을 놓는 그 공간이 더러워지겠죠. 우리는 대부분 청결을 생각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에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지만은 실상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밑바닥까지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양념통 바닥 한번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막혔던 그 마음도 뻥 뚫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쌀통입니다.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뭐죠? 불이죠. 불은 고기를 익히고 음식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이 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녹여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쇠, 금, 돈이죠. 풍수지리에 있어서 이 오행의 가치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의 속성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불에서 녹는 게 제가 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고 곧 재물운이죠. 근데 주방에 있는 쌀독은 뭐죠? 바로 재물운입니다. 쌀은 예로부터 인간이 귀하게 여겨왔던 곡물이고요. 실제로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돈이 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내가 가스레인지 밑에다가 쌀독이나 쌀을 두지는 않았나라는 점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신 분들은 꺼내어서 다른 곳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녹아내렸던 그 재물운들이 다시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문고리가 떨어진 주방 서랍들입니다. 풍수지리의 옛 고서에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제때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면은 집안의 모든 복이 새어나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들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특히 주방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다 보니 문고리라든지 뭐 옆에 붙였던 시트지가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마모 현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은 혹시나 주방에 떨어진 문짝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에 떨어져 있던 고장나 있던 부분들은 바로바로 수리를 하셔서 여러분들 돈이 새는 구멍을 꽉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는 가스레인지 얼룩입니다. 그 어떤 공간보다 중요한 이 가스레인지 혹은 인덕션, 화구가 놓이는 곳이죠. 실제 풍수지리 컨설팅에서도 언제나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딱 그 집안에 가스레인지 놓는 위치만 딱 컨설팅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의 재물운을 강하게 관장하는 곳인 거죠.
이곳을 항상 깨끗하게 두시고, 저도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라든지 오늘 돈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가스레인지 매일매일 이렇게 닦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활화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돈이 들어오겠냐라는 의문이 드신다면은,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생각을 함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내가 사는 공간에 정성을 들인다라는 그런 풍수지리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로는 주방 찬장, 그 천장에 있는 무거운 물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쪽에는 뭘 잘 올려두죠?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올려두죠. 그러다 보니 무거운 이런 요리도구, 조리도구들을 두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꺼내다 보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운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무거운 것은 위에 있으면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것은 아래쪽에 그냥 두시는 게 떨어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주방 안에서의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집안 곳곳에는 각각의 기운의 흐름이 있고 주방에도 고유한 기운의 흐름이 있으니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이 돈이 새어나가는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이 잘 닿지 않았던 곳, 그래서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져 있던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닦아보시고 구석구석 밝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것이 곧 좋은 운의 시작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돈이 빠져나갔던 것, 그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났던 그 불행한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